하지만 제가 멕시코의 대통령 그 여성분에 대해 말하고 있었을 때 제가 클라우디아에 대해 경고했었죠. 그리고 클라우디아는 카르텔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정상에 오르는지 어떤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정상에 오르겠어요? 됐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최대한 신중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보고 있어서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곳에선 사람들이 그냥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어두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배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강단이 대단합니다. 나라를 위해 맞서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폭스뉴스에 나왔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표적이 됐습니다. 그녀가 여러분께 할 말 때문이죠. 제 아들에게 이걸 틀어달라고 할 건데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봤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쿠바, 베네수엘라 이 두 나라는 확실히 주님께서 마약 운반책들이 거기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카르텔과 관련해 멕시코와의 동맹이 있고 멕시코 정부가 연루된 재정 관련 심각한 부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산타 무에르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뒤덮은 어둠의 흑마술이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라들을 뒤흔들고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올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위대한 부흥이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곧 일어날 겁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하죠. 하지만 이 여성이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표적으로 만들면서까지 한 말을,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자, 들어봐라. 멕시코 대통령이 격분했습니다. 멕시코의 릴리테스 상원의원을 반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와 함께 폭스 노티시아스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반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멕시코 내 카르텔과 싸우기 위한 미국의 도움은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다수 멕시코인들의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보내고 카르텔에 맞서는 멕시코인들을 지원하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은 마약 정치인들입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포함해서요.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외국 언론과 인터뷰하며 개입을 요청한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멕시코의 릴리테스 상원 의원을 모셨습니다. 케스 의원님, 폭스 노티시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멕시코는 마약 국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멕시코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은 멕시코 정부와 우리나라의 만연한 카르텔 간의 동맹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녀의 정당인 모레나당 그리고 카르텔 간의 이 동맹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정당은 자금을 댔고 카르텔은 모레나당의 마약 정치인들이 집권하고 권력을 잡도록 막대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멕시코 정부는 카르텔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이 멕시코가 카르텔을 무찌르는 것을 돕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또한 셰인바움은 전 세계가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는 베네수엘라 독재자 쿠바와 한패이며 우리는 나라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화국 제도, 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 생각에 우리 모든 멕시코인들은 펜타닐과 이민자 밀매로 우리 모두를 위기에 빠뜨린 카르텔에 맞서도록 미국이 멕시코 국민을 돕는 지원을 원하고 환영합니다. 요점은 아시겠죠? 이런 일이 터지기 전, 봉기와 시위가 있기 전,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훨씬 전부터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쿠바를 주시하라. 쿠바를 주시하라. 앞으로 쿠바를 주시하라. 베네수엘라를 주시하라.
이 나라들을 주시하라. 그곳에서 운반책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심지어 생물학적인 것들이 한밤중에 들어오는 것도 봤습니다. 기억나세요? 보라색, 연보라색, 라벤더색이었고 눈주위가 하였으며 물 밖으로 3번 솟아오른 용을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이건 상징적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암호로 은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잠시 후에 얘기할 꽃들처럼 무언가에 대해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분은 배짱이 있는 분입니다. 그녀는 담대하게 카르텔에 맞서고 정부의 부패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이들의 밀수와 인신매매에 관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국경 장벽에 있는 지하 터널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캘리포니아를 통해 올라오고 개비는 그걸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냥 못 본 척 외면하고 있었죠. 그리고 주님은 이 아이들이 캘리포니아를 통해 인신매매되어 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해안을 따라 저 위까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일본과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유통되는 것을 봤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많은 걸 보죠.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정말 놀라우셔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경고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듣는 것들 말입니다. 제가 모든 걸 본다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이 아이들을 소아성의 조직이나 온갖 것들을 위해 밀수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어둠이 있다고. 그리고 그분은 새로운 종류의 성병이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고자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감염이 시작돼서 생식기가 썩게 만들 거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이들을 건드렸으니 나는 이제 끝내겠다. 그리고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것이고 저는 그게 캐나다를 통해 여러 곳으로 퍼지는 걸 봤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건 정말 사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건 사악했어요. 그건 마치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난 3월이었죠.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보여주셨을 때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 아주 중요한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가 올해 봄에 성령님께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여보, 더 보여줄 거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불법 이민자인데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합법적으로 오면 누구나 환영받죠? 하지만 불법으로 오면 그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 이 짧은 영상을 보셨으면 합니다. 이건 충격적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우리 정부의 부패, 민주당 주들의 부패, 그중 다수가 그렇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리노이에서 일어난 이 일을 보셨으면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여보 이거 틀어봐요. 경찰관으로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월 8일부터요. 1월이요? 올해 1월이요? 맞습니다. 이게 신분증입니다. 알겠죠? 확인차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취업 허가를 받고 고용된 겁니까? 그리고 총기 소지가 가능했고요. 아니요. 근무 중에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지만 비번일 때는 안 됩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비번일 때 총기를 소지하려면 FID와 CCW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그가 미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시민권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일리노이주에서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주 정부로부터 총기를 지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이 주에서는 그냥 취업 허가만 있으면 되는 모양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죠. 아직 우리나라에 충성 맹세도 하지 않았는데 총기를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좋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슬리네요. 저한테는 이게 정신 나간 일로 보입니다. 합법적으로 총을 살 수도 없는 사람에게 배지랑 총을 쥐어주면서 우리나라에서 경찰관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합법적인 시민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여기 와서는 1월부터 시작했다고 하고 그동안 계속 경찰관으로 일해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죠. 당신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당신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만 거슬리는 건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다른 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냥 흥미롭네. 아시다시피 제가 뭐 드라마를 만들려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둠의 빛을 비추고 우리가 왜 한 가족으로서 기도해야 하는지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채널에 함께 모여서 여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닥칠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